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정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한국 서부발전 자기소개서 작성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발 예정 인원은 사무가 3분, 그 다음에 기계가 11분 제일 많죠. 그 다음에 전기 7분, 화학 2분에서 총 23분을 뽑고요. 그 다음에 보훈이 4분, 장애가 3분에서 총 30명을 뽑는 전형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서류 전형은 사무가 80점 만점이고요. 기술이 100점 만점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게 외국어 성적입니다. 토익이 700 이상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당연히 그거 익선이 되겠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부치미를 참조하셔서 과연 내가 여기서 만점을 딸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그 부분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당연한 필수 요건인 자격증 부분도 부침 3을 참조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볼 자기소개서 입사지원서는 사실 10점밖에 되지 않는데 여기에서 점수를 최대한 잃지 않는 전략으로 가져가야 되겠죠. 4대 핵심 가치, 인재상, 그 다음에 직무 역량, 부합 여부 등에 따라 평가하겠다라고 하니까 입사지원서 꼭 작성하셔야 되고요. 불성실 기재자, 이 부분은 제가 마지막에 다시 한번 강조드릴 테니까 이걸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재상 같은 경우에는 최고를 지향한다. 그 다음에 변화를 주도한다. 상생의 조직 문화, 가치를 창조한다라고 해서 뭐 다 좋은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준비하셨던 내용들을 이러한 관점으로 투영시켜서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30배수 안에 들자. 요 안에 드는 걸 한번 목표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좋은 게 좀 나눠줬죠. 1-1번입니다. 자, 일단 뭡니까? 조직이의 능력이죠. 한국 서부발전이 세계 최고의 종합 에너지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작성해 주십시오. 뭐 이 부분은 서부발전에 대한 기업 분석을 하라고 하는 내용인데 현재의 요 에너지가 무엇입니까? 결국에 전기를 만드는 회사인 거죠. 전기를 만드는데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이제 전기를 친환경 쪽으로 만들어야만 되는 것이고 어쩔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죠. 그래서 향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방향성 제시다.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50자, 글자 수가 많지는 않네요. 간결하게 쓰는 것을 여러분이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한번 이렇게 작성을 해봤습니다. 자, 한국 서부 발전이 집중해야 할 방향은 기존의 화력 발전 역량을 바탕으로, 그렇죠. 저는 일단 기존에 하고 있었던 사업의 역량,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해주고, 결국에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이죠. 그 다음에 이를 하기 위한 혁신적 기술 도입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라고 해서 기존에 하고 있던 것을 이렇게 좀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자, 최근 에너지 산업의 주요 이슈는 기후변화, 지금도 너무 덥습니다. 그 다음에 탄소 중립 목표로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하고 있고,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시켜야 되겠죠. 그 다음 스마트 그리드와 같은 첨단 기술 도입이 필요하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뭐 홈페이지라든지 보도자료들을 보면 또 CEO 메시지나 이런 것 있으면 그대로 좀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기존 발전소에 갖고 있는 탄소 배출을 줄이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술 개발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수소에너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이죠. 차세대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결국엔 글로벌 협력해야 되고 ESG 경영 강화도 필수적이고 이를 통해 환경과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며 세계 최고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크게 봤을 때 이 방향이 여러분들이 작성하시는 내용과 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이리 검색하고 저리 검색하더라도 신재생 에너지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방향성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여기에서는 그냥 무난하게 신재생은 아닙니다. 마치 지금 미국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할아버지와 같은 그런 견해, 극단적인 견해만 제시 안 해주시면 되니까 큰 방향에서 같이 흘러가는 또 이쪽에서 나오는 보도자료 같은 것들을 조금 더 보시면서 조금 더 세밀하게 그 방향을 다듬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350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면접장 갔을 때 우리가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 본인은 또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라는 걸 분명히 물어볼 테니까 이런 큰 방향성만 제시해 주시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당연히 그래? 그러면 너는 뭘 기여할 수 있는데? 라는 내용에 있어서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500자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제로 했을 때에 가장 많이 뽑는 직무인 기계직무로서 한번 좀 써봤습니다. 자, 기계직무에 지원하는 본인이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여기는 당연히 어떤 열거 형식으로 써줘야 되겠죠. 첫째, 내가 들어가서 하게 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보여주는 거죠. 난 들어갔을 때 결국에는 효율적으로 설비를 운영해야 되잖아. 그다음 무엇 해야 됩니까? 유지 보수해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잖아. 이걸 뭐 하겠다? 보장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발전소 설비의 최적화를 위해서 결국엔 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해서 항상 중요한 게 예방이죠. 예방 정비 실시하고 보장이 만약에 발생한다. 그럼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해서 가동 중단을 최소화할 것이다. 우리가 흔히 사기업에서 알고 있는 설비 기술 엔지니어에 대한 역할인 거죠. 좋습니다. 예방하고 무엇하는 거다? 보전하는 것이다. 는 것입니다. 자, 둘째는 무엇입니까? 그럼 이 첫째라고 하는 부분은 as is죠. 현재의 어떤 상황에서 내가 들어가서 하게 될 일인 거고, 둘째는 이제 조금씩 내가 혁신적인 기술 개발 및 무엇하겠다? 적용에 앞장서겠다. 약간의 미래의 지향적인 내용인 거죠. 스마트 그리드, IoT, AI 등 첨단 기술을 발전 설비에 적용해서 에너지 효율성을 더욱 높이고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이공계분들은 항상 요 원가에 관련된 개념, 요 부분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꼭 이야기를 해주자. 여러분들이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전기를 만들어내는 코스트 자체를 낮추는 게 여러분들의 역할이죠. 원가를 절감하는 거니까 이런 비용 절감을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실시간 데이터 모니터링과 분석을 통해 설비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당연히 예측 정비해서 설비가 문제없게 잘 돌아가는 거. 그래서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 요게 이제 앞으로 하셔야 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셋째, 이제 또 아까 나왔던 큰 방향성에 있어서 ESG 경영 강화를 위한 지원에 나서겠습니다. 요 단어 좋죠. 지원에 나서겠다. 자, 환경 친화적인 설비 운영,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 활동을 통해 한국 서부 발전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는데 일조하겠다. 이와 같은 세 가지 기여를 통해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뭐 하겠다, 두 번째 뭐 하겠다, 세 번째 뭐 하겠다. 그래서 현재, 앞으로 미래에 내가 해야 될 일, ESG까지 한국 서부 발전이 발전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방향성을 제시했었죠. 그걸 하기 위한 세 가지를 이야기했었고 그를 통해서 한국 서부 발전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인재, 코어 인재가 되겠다는 이야기를 뿌렸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해주시면 될 거고 요거에 관련된 이제 세부 항목들이 다음 항목들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 여기서는 큰 방향성만 정해주자. 그래서 저는 1-1, 1-2는 이렇게 좀 큰 거시적 방향을 좀 제시해주자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1번입니다. 자, 질문이 뭐예요? 기존 방식이나 현상의 문제의식을 가지게 된 계기. 그다음에 해당 문제를 해결한 새로운 방식. 한마디로 뭐예요?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묻고 있죠. 전 이게 어떻게 보면 이공계분들이 아니면 이공계분이 아닌 행정직무라도 직장인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의식, 무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어찌됐건 회사를 들어가면 어떤 문제는 계속 터질 거고요. 여러분을 궁극적으로 뽑는 이유는 이 문제를 다른 사람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더 효과적으로 그다음에 더 빠르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을 뽑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꼭 어필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아예 대놓고 문제에 나왔죠.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내용을 쓸 것이냐? 당연히 해당 직무에 관련된 내용들을 써주는 게 좋죠. 자, 발전 설비 유지 보수 과정에서 비효율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실제 이러한 경험들을 하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맡으셨던 어떤 프로젝트라든지 과제에서 비효율을 경험한 적이 있다라고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자, 이전 회사에서 주기적인 정비 방식으로 인해 불필요한 시간과 자원 낭비를 목격했다. 즉, 그냥 루틴대로 하다 보니까 굳이 이걸 해야 돼? 굳이 이걸 왜 더 써? 이걸 목격했다는 거죠. 계획된 정비 일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설비도 점검해야 했고 이러니까 설비를 잘 돌고 있는데 멈춰버리고 돈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기적인 것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기존의 그냥 방식인 것이란 거죠. 이것은 계획된 거니까 그냥 했던 건데 굳이 이럴 필요가 있을까?
그죠?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는 어떻게 했는데? 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IoT와 AI를 활용한 예측 정비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 부분은 아니 무슨 인턴이나 내가 어떻게 이런 걸 도입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런 걸 인턴이나 들어가셔서 만약에 과제라는 걸 하시더라도 내가 이론적으로나마 지원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 하긴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적극적으로 도입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내가 만약에 거기서 인턴이었다면 맡았던 일이 뭐겠어요? 데이터 모니터링 해라. 그래서 분석했을 것이고 고장 가능성을 사전에 한번 계산해 봐라. 라고 해서 필요한 시점에만 정비를 실시해서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킨 부분을 지원해 줬다라고 하면 되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하셨다라고 하는 건 사실 경력직 분들이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인턴 아니면 여러분들이 과제에서 실제 이론적으로나마 이런 부분들을 했다라고 써주시면 되니까. 왜? 여러분들이 실제 들어가셔서 하시게 될 일이 이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비용도 절감했고 가동률도 멈추지 않으니까 향상되겠죠. 그렇게 해서 나는 서부발전 들어가서도 동일한 혁신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해서 또 자기소개서 비중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좀 약간 터무니없는 게 아니라 특히나 이공계분들은 여러분들이 하셨던 캡스톤 디자인이나 아니면은 조별 과제나 이런 것들이 다 어떤 공학적 문제 해결 능력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니까 기존의 방식은 이러했는데 이거를 내가 새롭게 이런 방식을 도입했다. 그중에서도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거의 다 이렇게 분석하는 것이니까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이렇게 새롭게 바꾸었다를 이야기하실 수 있으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여기서는 약간 어떤 소재를 제시할 것이냐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제는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너 그거 할 때 있어서 뭐가 어려웠냐? 그 다음에 어떻게 노력했는지, 그다음에 개선된 결과는 어떠했는지 후속으로 한번, 그러니까 앞서서는 무엇입니까? 그냥 전반적으로만 쭉 작성을 했다라고 한다면 뒷단에 있어서는 어떻게 썼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라. 아니면 앞단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까지 꼭 써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사실 질문 자체가 뭐였어요? 해결한 새로운 방식이라고 하는 부분만 물어봤기 때문에 문제의식을 가지게 된 계기를 이만큼 써주고 방식은 무엇이었습니다. 라고 간단하게 지시해 주셔도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선택하세요. 좋습니다. 자, 저는 그런데 여기에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내용을 썼으니까 조금 더 이 뒷단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더 세부적으로 쓸 수 있겠죠. 이건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 포션을 두느냐에 따라서 2-2번을 끌고 가는 겁니다. 자, 저는요, 아까 했었던 새로운 예측 정비 방식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하면 모두 다 뭐 그냥 다 좋은 것 같지만 실제 하면서 두 가지 어려움을 겪었다. 첫째는 뭐냐? 현실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기존 직원들의 저항이 있었다. 좋네요. 이거는 프로젝트였다라고 한다면 기존 어떤 멤버들의 저항이 있었다. 아니면 다른 팀원들의 저항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왜? 새로운 기술 도입에 대한 불안감, 그 다음에 기존 방식에 익숙해진 직원들은 변화에 소극적이었으니까. 또 주어진 시간 동안에 할 수 없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마련했다. 장점을 설명했다. 시범 프로젝트를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직접 경험하게 했다. 즉, 이런 어떤 갈등이라고 하는 부분, 문제가 터졌을 때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내가 직접 증명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 좋죠. 두 번째. 자, 두 번째입니다.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위한 초기 인프라 구축이 필요했다. 그렇지. 이거 하려면 인프라가 필요하지. 센서를 설치해야 될 거고 시스템을 도입해야 될 텐데 실질적인 예산 문제랑 기술적 어려움도 있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따라 쓰라는 거예요. 단계별로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초기 비용을 분산시켰다. 좋죠. 또 외부 전문가와 협력해서 기술적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부분. 예산 문제 너 어떻게 해결할래? 예산이 초반에 많이 들어가니까 초기 비용을 분산시켰고요. 또 외부 전문가랑 협력했다라는 부분. 좋네요. 이건 기술적 어려움이네요. 또한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위한 알고리즘 개발을 위해서 다양한 알고리즘도 테스트하고 최적의 모델을 선정했다. 요 뒷부분에 있어서는 굳이 안 써도 될 거고 예산 문제는 처음 들어가는 걸 분산시켰고 기술적 어려움은 외부 협력했다. 이렇게만 써줘도 되겠죠. 두 가지 어려움을 제시해서 이 부분을 해결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써주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결과값이 나와야 되겠죠. 자, 결과값은 구체적으로
설비의 가동률은 15% 증가했고요. 비용은 20% 절감되었다. 너무 좋죠. 고장 예측 정확도가 높아졌고 비계획적인 가동 중단도 줄어들었고 운영 효율성이 크게 개선되었다. 이러면 당연히 뽑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거는 조금 직접적인 경험을 제시한 거니까 이러한 내용으로서 여러분들 투영시켜서 내가 어떠한 문제가 있었을 때 내가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고 그 방식을 도입함에 있어서 분명히 어떤 저항이란 게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저항을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해결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해서 더 좋은 결과, better, 더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딱 맞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소재를 저는 가급적 직무와 연관된 소재를 좀 작성해 주자. 개선한 소재를 작성해 주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1번입니다. 이건 너무 쉽죠? 조직 구성원 간의 갈등이 벌어졌던 상황. 앞서서 말씀드렸던 뭐 저항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걸 써주셔도 되고 이 부분은 뭐 뻔한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구조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상황에 대해서만 좀 쓰라고 했으니까 이런 구조로 쓰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상황 배경을 설명해 줘야 되겠죠. 조직에서 프로젝트나 변화가 발생한 배경 설명 아니면 갈등의 원인과 관련된 상황 제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스타의 S, 시츄에이션을 작성해 주는 겁니다. 이 상황 전체를 이야기해 줄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약간의 어떤 문제가 터진 것까지 이야기해 줄지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셔도 좋은데 350자가 되니까 뭐 저는 그냥 상황, 전체적인 상황만 제시해 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뭐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그럼 다 보여드릴게요. 갈등의 주요 원인이 나오는 거죠. 구성원 간의 의견 차이, 이해관계 충돌된 부분 나오고 구체적인 원인과 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까지. 그래서 일단은 앞단에 있어서 S를 다 이야기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트러블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글자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사실 갈등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뭐 구체적으로 더 설명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미친 영향과 그 심각성까지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350자가 되기 때문에 저는 S와 T에 대해서 써주시는데 요 T 자체를 2번과 3번으로 구분시켜서 이러한 구조로서 요 T를 써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갈등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왜냐하면 이제 뒷단에서 이걸 쓰라고 할 테니까 그래서 상황 배경 설명과 갈등 상황을 이제 써줄 건데 갈등이 왜 났는지에 대한 원인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어떻게 이게 전개되었는지 아니면 순서를 바꿔도 되겠죠. 갈등이 이렇게 전개됐다. 그래서 나는 원인을 찾아봤다. 뭐 이렇게 하셔도 되니까 여기에다 갈등에다가는 원인과 전개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당연히 그러면은 요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 써주고요. 결과는 무엇이었고 했는지 구체적으로 이제 액션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이고 무엇이 나옵니까? 리절트, 리얼라이제이션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세 가지 구조로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갈등 인식 및 초기 대응. 갈등을 인식하게 된 계기와 초기 대응 방법. 저는 어찌됐건 앞단에 있어서 갈등을 좀 다 이야기했으니까 초기 대응 방법에 대해서 나와도 괜찮겠네요. 그리고 요 필요성을 조직에 알리는 부분도 나오면 좋죠.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요거죠. 제일 많이 써줘야 돼. 그래서 어떻게 노력했는지 단계별로 이걸 좀 세부적으로 써주자. 뭐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소통 채널이라든지 시범 프로젝트 등 구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했는지. 여기서 이제 내가 주인공이 돼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라고 하는 뭐 리더십을 보여주셔도 되고 내 중심으로서의 이야기를 좀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결과와 평가가 나와야 되겠죠. 갈등 해소의 결과와 긍정적인 영향을 설명해 주시고 결국에 이 부분 장기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까지도 제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situation, trouble, 그다음에 action, result, 그다음 마지막에 realization까지 배운 점까지 이렇게 써주시고 여기 있는 거 제일 앞에다 놓으셔서 realization, 그다음에 star 이렇게 써주셔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뭐 굳이 두 가지 문장으로 안 써주셔도 되니까 그냥 스타 방식으로 써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ST는 앞선 문장, 앞선 질문, 그 다음에 ARR은 여기 있는 질문 이렇게 좀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팀 프로젝트 관련된 걸 이런 구조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4-1번. 지원한 분야에서 본인의 대표적인 경쟁력 무엇이고 노력을 작성해 주십시오. 350자밖에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아까 2-
1번, 2번에다가도 여러분들의 내용을 좀 직무 관련된 내용을 쓰라고 한 거고 3-1과 4-1에 죄송합니다. 3-2번에도 역시 직무에 관련된 내용을 써주라는 겁니다. 예. 왜냐면 4-2에다가 여러분들의 내용 구체적으로 써주면 좋은데 이 부분이 사실상 뭐 내 내용을 쓸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뭐 기여할 수 있을지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올 수 있어서 저는 일단은 여기에다가 나의 경험 하나 구체적, 여기도 하나 구체적. 그럼 4-1에도 이제 조금은 구체적인 아니지만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자, 이 항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이런 것들에 좀 고르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 간략하게 적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선택하시든가 여기에서 쭉 나열을 하시든가 즉 앞서 나왔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 왜냐하면 어차피 이게 어떻게 보면 면접용으로 쓰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앞선 내용과는 조금 더 다르다라고 한다면 뭐 여기다 구체적으로 못 써주니까 이렇게 좀 구분해서 써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거죠. 지식 습득했다. 기계공학 데이터 분석 관련 학위 취득했고 요 기술에 대한 교육과 자격증도 획득했고 실무 경험도 있어요. 이전 직장에서 요 예측 정비 시스템 도입 프로젝트 도입했고요. 주도했고요. 데이터 모니터링과 분석 통해 효율성 높였다. 요 부분이 이제 학습했던 내용이 뭐냐면은 향후 내가 계속 노력하고 있을 내용인 거죠. 동향 파악할 것이고 세미나 워크숍 참여해서 습득했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계속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써주시고 이 부분들이 조금 미래지향적이다라고 한다면 습득해오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써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지식과 최대한 요 경험, 요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써주시고 실무 경험이 없다라고 한다면 관련된 프로젝트로 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는 정리한다는 차원으로 이렇게 한번 좀 열거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경쟁력을 어떻게 발휘할 수 있을지 구체적 경험이나 사례를 중심으로 작성해 주십시오. 즉 입사 시에 그러니까 약간 포부의 성격과 경험의 성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이 경험이라고 하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써주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포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간단하게 내 경험이 도움될 거다라고 간단하게 언급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어떻게 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측 정비 시스템 도입과 최적화했다. 서부 발전의 기존 설비에다가 요거 설치할 것이고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시스템 구축할 것이고 그래서 모니터링 하겠다. AI 기반 예측 분석을 통해서 고장 가능성 사전에 예측하고 필요한 시점에만 정비 실시해서 효율성 높이겠다라고 하는 미래에 들어가서 하게 될 일. 즉 나의 경험이 어찌됐건 앞에서 계속 나왔기 때문에 그걸 적용시킨 입사 후 포부를 좀 작성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도 지원하겠다.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해서 통찰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적의 운영 전략을 제안하겠다. 데이터 시각화 도구를 활용을 해서 복잡한 데이터를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해주고 효과적으로 소통하겠다. 역시 내가 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간단하게 언급해서 들어가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포부 제시. 하지만 계속 일관되죠. 데이터 분석해서 뭐 하겠다. 그럼 최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속적 개선 및 혁신 추구, 최신의 이런 기술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할 것이고 끝내면 안 되겠죠.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유지할 것이다. 그 다음에 교육 워크숍을 통해 지식 공유하고 기술 역량 강화하겠다. 아니면 제가 여기에 적진 않았지만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게 ESG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특히 이공계 분들은 이쪽 environmental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역할을 해주실 테니까 친환경적인 뭐 신재생 에너지 쪽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도 혹시나 받으신 수업이라든지 프로젝트가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언급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세계 최고의 종합 에너지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는 내용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8문항이긴 한데 이게 다시 1, 다시 2가 있어서 크게는 4가지 질문에 묻는 그러한 자기소개서였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항목은 없었고 결국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소재를 어떤 식으로 효과적으로 잘 구성하느냐에 경쟁이 될 것이고 결국엔 여기서 어떠한 지식과 어떠한 경험을 가지고 어필하느냐에 그러한 경쟁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행히 이게 이제 10점밖에 안 들어가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선 최소한의
감점 전략으로 가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쓸데없이 감점 당하지 마시고 앞서 보셨던 외국어라든지 아니면 자격증에서 점수를 좀 만드셔서 요거를 밑단에서 좀 서포팅하는 전략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인재상을 좀 챙겨가자. 그래서 최고 지향하는 글로벌 인재라는 내용이 있고, 그죠? 변화 주도하는 도전적 인재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2번에서 요게 좀 나왔었잖아요. 변화 주도, 개선이 나왔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 예. 그래서 뭐 나머지 글로벌, 뭐 협력, 가치 창조, 뭐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문제를 뭐 내기도 했긴 한데 결국에는 이공계분들은 들어가셔서 하실 일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선이거든요. 요 개선이라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한 관점에서 문제 해결 능력도 물어보고 하는 거니까 뭐 여러분들이 이걸 뭐 각각에 투영시켜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인재상을 꼭 읽고 가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이거였습니다. 제가 이제 공공기관에서 평가할 때도 보면 이제 요걸 먼저 돌린 다음에 저한테 오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잘 쓴다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노력하기 전에 이 부분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8개 문항 중 4개 문항 이상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이러면 뭐 뽑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당연히 다 작성해 주셔야 되고요. 40% 미만 이것도 너무 성의가 없죠. 그래서 이건 당연히 글자 수가 많지도 않으니까 꼭꼭 눌러 써서 100%를 써주셔야죠. 뭐 가나다라 AAA 등 의미 없는 문자이라면 떨어뜨려 버리고 동일 내용 복사. 이걸 의도적으로 하시는 분은 없고 여러분들이 좀 거의 막판에 가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하다가 잘못 딸려 들어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조심해 주시고요. 비속어 자사명 오기죠. 왜냐하면 발전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요거 좀 많이 헷갈리실 수 있는데 예, 명확하게 여기가 어디인지 어디죠? 서부발전이죠. 서부발전. 한국 서부발전이니까 서부발전을 틀리지 말고 꼭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작성하신 다음에는 잘 쓰시는 것도 좋지만 이 부분 여러분이 간과하신 건 없는지 놓치신 것은 없는지 꼭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아직까지 뭐 제가 이걸 찍고 있는 시점까지는 넉넉하게 남아 있으니까 잘 한번 작성해 보시고 서부 발전의 기업에 관련된 내용들 그런 부분들도 차근차근 잘 읽어보시면서 내용을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찌됐건 한번 이제 영어 점수와 자격증이라고 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현재 지금 과연 어떠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도 판단해 볼 겸 꼭 지원해서 여러분의 경쟁력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꼭 합격하시길 간절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